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31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7월과 8월 서울 분양단지의 최저 청약 당첨 가점은 평균 60.6점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에서 청약 당첨 가점이 높아진 것은 지난달 29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며 60점은 통상적으로 30대인 4인 가족의 최대 청약 가점인 57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지난 3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중산층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일각에선 중산층 공공임대의 공급 면적은 현행 최대 60제곱미터 수준에서 3, 4인 가족 기준인 85제곱미터 수준으로 확대되고 입주 자격도 3인 가족 기준 503만 원인 중위소득 130% 이상 수준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신도시의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국제공모 선정 결과를 지난 31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국제공모 당선작 선정으로 모든 3기 신도시 도시 기본구상이 완료됨으로써 내년 상반기와 2021년 말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보상 절차도 진행하며 내년 하반기부터 지구계획 등의 절차가 완료된 공공분양주택 6만 가구에 대해 사전 청약이 실시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산층을 겨냥한 고급화 전략인데요. 이 소식을 접한 시장에서는요. 청약도 대출도 어려운 3040 세대들은 평생 동안 임대주택에만 살라는 것이냐라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 문자 번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전문가와 상담 원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도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에서는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시 소장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해부터 또 올해 들어서까지 자주 들려오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영끌과 패닉 바잉인데요. 이 단어들이 왜 자주 들려오는지, 그리고 오늘은요. 서울 아파트 시장의 패닉 바잉 현상에 대해서 이슈 진단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 7월 달에 이제 정책 규제가 또 발표가 되면서부터 이제 매매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현격하게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강남권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이 줄긴 했으나 거래가 된 부분의 아파트들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금액을 지불하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앞으로 향후의 투자 가치를 보고 지금 진행하는 거겠죠. 여러 가지가 지금보다도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리지수가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전체 주택 수요의 가장 메인 고객층이죠. 30대, 40대 층들이 실제적으로 더욱더 많이 움직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전년도나 그 정책을 만들기 이전이나 아니면은 그 전에 대통령의 정권 때나 어떤 형태로 움직였는가 보게 되면 대부분 다 30대, 40대, 50대까지 실제로 경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다 주택을 구매할 의사들이 크기 때문에 주로 소비를 많이 하는 소비 계층은 30, 40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남다를 거 없이 실제적으로 올해 들어서 30대에 40대 젊은 층들의 부동산 구매가 갑자기 늘어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예전 시장에서도 그렇게 왔었지만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그 주 고객층이 아닌 전 연령대에 펼쳐져서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 실질적으로 주택 구매하기 위해서 수요자들이 그만큼 더욱더 폭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시고서 얘기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구매가 패닉 바잉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너무 낮아지 30대 미만의 어떤 그 구매층들 연령들이 더 두터워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시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년도 2019년도 1월부터 11월 달까지 전 연령대로 해서 현재 아파트, 특히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한 연령층을 비교 분석한 결과 3, 40대가 진짜 실제적으로 거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건수로만 따져도 16,000건 이상이 되고요. 나머지 50대까지도 실제적으로 포함이 됐다 봐야 되겠죠. 거의 10,000건이 넘어가기 때문에 60대, 70대 이상이라든가 20대 또 이제 소비 능력이 없고 또 지출 능력이 없는 20대나 아니면은 현재 경제 활동을 현재 진행하지 못하는 노년층들은 사실상 구매할 수 있는 여력들이 안 되겠죠. 당연히 30대, 40대, 50대가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는요. 실제적으로 전년도도 그랬고요. 그 전, 2012년도 또 대통령이 바뀌기 전에 또 현재 그 전에 전 정권에서도 항상 이루어졌던 그래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새롭게 지금 현재 와서 30대 이 미만의 어떤 구매 연령층이 갑자기 폭증한 이유가 이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영혼을 끌어서라도 집을 사야겠다는 사람들, 특히 현재 실제적으로 그렇게 절대적으로 맹목적으로 집을 사겠다는 수요보다는 전체적으로 현재 그래 왔었던 시장들이 지금 현재는 전 연령대가 다 분포가 다 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30대가 40대가 만약에 아파트를 산다면 어느 지역을 선호하는가 봤더니요. 약간 짙은 색깔 부분이 이제 40대고요. 약간 흐린 부분이 이제 30대입니다. 그랬을 때 30대부터 보시게 되면 강서구라든가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성동구까지 해서 지금 현재 개발 사업이 계속 이루어졌던 지역이죠. 또 예전에 있던 재개발 지역이나 재개발 지역이 또 어떤 그 개발 이슈에 따라서 그 주변 변화가 굉장히 눈에 보이기 시작한 지역들, 특히 업무 밀집 지역으로 직장인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을 30대가 많이 선호했고요. 40대로 가게 되면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간 지역이면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또 계속 주도적으로 가격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지역들을 선택합니다. 양천구라든가 서초구, 강남, 송파, 광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보게 되더라도 연령대에 따라서 30대는 약간 공격적인 어떤 그 투자 성향을 보이는 반면에 40대가 넘어가게 되면 안정적인 시장을 아무래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30대가 40대가 되게 되면 현재 선호했던 지역들이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50대가 되면 더욱더 짙어질 테고요. 그래서 그 지역이 어떤 형태의 부동산 시장을 현재 눈에 보이게 끌고 왔는가, 또 그 지역의 똘똘한 한 채가 또 어느 지역에 많은가, 그런 걸 많이 선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강남구 지역은 당연히 들어갈 테고요. 거기 요즘에 가격이 굉장히 급등 많이 하고 있는 광진구라든가 양천구, 목동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재건축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에 또 학군 수요가 또 기본적인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형태로 이런 지역들을 선호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형태는 이 지역이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짙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가격은 더욱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 보시게 되면 투자가 38.11%인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의 현재 90% 이상, 거의 100% 가까운 부분은 다 투자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내가 거주하면서 집값이 오르는 걸 싫어할 사람은 없고요. 내가 만약에 이 지역을 선택을 해서 아파트를 어쩔 수 없이 구입한다 치더라도 이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길 원하지 떨어지길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형태가 어떻게 변할 건가? 제가 상담을 해보게 되면 이 지역의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라는 얘기는 가격이 오를 만한 희망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은 단언컨대 10명 중에 10명은 다 투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든 20대든 30대든 70대든 또는 현재 정치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이든 다 속내는 다 대부분 다 투자해서 가격이 오르길 원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거기서 나눠지는 것들이 평형대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직장 이동 때문에 또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눠지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전부 다 투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목적 구입 연령도 현재 가장 높은 그래프를 차지하는 부분이 30대, 40대, 50대겠죠. 그랬을 때 보시면 30대와 40대가 거의 지금 현재 한 60%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50대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거의 80%대가 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땐 투자 목적 구입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되는 부분, 또 그 지역을 거주할 수밖에 없는 직장 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겠지만 그 지역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라는 건 부분은 꼼꼼히 꼭 따져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30대 이하의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을 보게 되면 이건 이제 올해 시장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현재 쭉 시장을 보았을 때 7월 달까지 현재 7월 달까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서울 25개 자치구를 보시면 실제적으로 성동구와 중구, 강서구, 영등포구, 구로구 이런 순입니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30대가 선호하는 지역들 대부분 다 들어가 있죠. 성동구, 중구, 강서, 영등포구, 구로구. 이런 지역이 향후에 이제 30대가 40대가 되게 되면 당연히 강남 지역이나 아니면 송파나 서초 지역으로 옮겨 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30대보다는 40대가 안정적인 수입을 또 창출할 수 있고요. 10여 년 동안 또 돈을 또 자금을 또 어느 정도는 축적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싼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현재 연령대가 바뀌어가면서 실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 또 눈여겨보는 지역들이 이제 이동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0대 이하는 지금 현재는 성동구, 중구, 강서구, 영등포구, 구로구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업무 지역이라든가 업무 산업단지 또는 지방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아니면은 현재 기업체 이전과 택지 개발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현재 거의 눈여겨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3040의 서울 아파트 매매 매입 비중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부터 2020년도 올해까지 실제적으로 현재 작년, 재작년부터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30대와 40대가 주를 이뤘고요. 30대가 약간 푸른 색깔 그래프고요. 40대가 붉은 색깔입니다. 그랬을 때 올해 시장은 다른 때에 비해서 유독 현재 30대가 조금 더 많이 구입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지 그 그래프 자체가 갑자기 이루어진 그래프는 아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0, 40대가 주택 구매 주요 고객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층은 계속 이루어져 왔었던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하실 필요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연령대별 아파트 구입의 매입량 추이를 보시게 되더라도 2020년도 1월부터 7월 달까지 그래프입니다. 전체로 보시게 되면 20대 이하보다 30대, 40대 현재 녹색과 붉은색 라인입니다. 녹색과 붉은색 라인이 계속 현재 두껍게 자리를 차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부터 실제적으로 현재 30, 40대 아파트 매입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매년 있어 왔던 현재 그 주 고객층들이 전체적으로 20대부터 전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필요로 의해서 집을 사야 되는 부분보다는 투자 목적성이 워낙 강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사지 않으면 내년에는 이 가격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었다. 그리고 이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현재 진행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택지 공급을 해서 내년부터 사전 청약을 한다 한들 실제적으로 그 사이 보통 공백 기간이 한 4, 5년 되는데요. 4, 5년 동안에는 당연히 그 지역에 기거할 수 있는 조건들 만들어야 되고요. 또는 그 지역의 여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4, 5년 후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도 없다라고 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꼭 예상된 대로 4, 5년 후에 공급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런 부분 보시게 되면 당연히 지금 현상 계속 꾸준하게 다음 정권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패닉바잉에 빠진 서울 부동산 시장 현상을 분석하고 왔습니다. 정부의 거듭된 규제에도 불구하고요. 다양한 요소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패닉바잉을 부추기는 모습이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만큼 매수할 때는 매수를 하더라도 패닉바잉이 아니라 현명하고 득이 되는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마음을 담아서 정보체크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 기호부터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수 소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인데요. 2호선과 분당선 지나는 설릉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아파트 찾아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은요. 약 7억 2천만 원에서 7억 9천만 원 예상되래요. 자, 삼성동 하면 GBC 호재,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죠. 자, 삼성동 아파트 바로 만나볼까요? 네, 2호선 테헤란로 라인에 선릉역과 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전철역 2개를 이용할 수 있는 도보로 약 3,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현재 신축 공사 중입니다. 2022년도 1월 정도에 입주 가능하고요. 투룸 구조의 현재 28세대 이제 10층 건물로 이제 조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건설이라는 현재 메이저급의 브랜드 아파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조건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2호선과 분당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그 위쪽으로 선정릉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범위가
범위가 확대돼서 국제로 복합지구가 현재 삼성중앙역까지 연결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앞으로도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2호선 테헤란로 라인 안에 또 이면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접근성도 뛰어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쪽은 이제 대치동의 중심 학원가라든가 또 대치동의 재건축 단지 고급 학군들이 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 지역과 업무 지역과 주거 지역이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지역이고요. 또 삼성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투자 가치는 높을 수밖에 없죠.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규제를 묶었다는 얘기는 이 지역이 월등하게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 규제가 들어간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변을 보게 되면 상권이 선릉역과 삼성역 상권으로 나눠집니다. 그랬을 때 그 주변에는 대규모 오피스라든가 주거 혼합 지역이고요. 그 주변에는 일반 상업 지역이나 오피스텔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주거 중심 지역 주거 시설들도 꽤 있고요. 또 상권이 굉장히 또 크게 발달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주변으로 또 젊은 층들 소비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지역이다. 또 그 한 정거장만 지나게 되면 걸어서도 도달할 수 있는 조건이 삼성역 같은 경우는 코엑스몰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또 삼성역 교차로 중심으로 했을 때 크게 상권들이 여러 개 나눠지는데 그랬을 때 지하 상권이라든가 지상 상권들, 또 공연 시설들, 또 현대자동차가 들어오는 현재 GBC센터라든가 코엑스 중심으로 했을 때 그 주변에 이제 국제로 복합지구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은 불보듯 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변의 학군들 또 인프라 구축은 워낙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가 중심으로 해봤을 땐 당연히 우수 학군이라든가 이런 것들 포진하고 있죠. 그래서 진선여고부터 해서 경기고등학교까지 그 주변에 또 강남구청부터 교육지원청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학군 수요들 현재 특목고 자사고 의미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지역으로 다시 인류학군으로 8학군 지역으로 수요가 급증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그 주변에는 현재 그 코엑스라든가 중심으로 봤을 때 선릉역과 연결된 실제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까지 연결된 부분이다. 그 주변에 삼성역 중심으로 봤을 때 이제 코엑스 중심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이미 잡혀져 있는 상태고요. 그 범위가 확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현재 범위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업지역 같은 건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들이 높아질 가능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참고하실 필요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국제로 복합지구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송파와 잠실 탄천정비사업 한강정비권역까지 같이 들어가 있죠. 이번에 택지개발 사업을 또다시 현재 서울 지역에 강남권에 하겠다는 지역이 서울 의료원 부지입니다. 그랬을 때 이 주변에는 택지뿐만 아니라 업무시설로도 이제 밀집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지하공간 개발 통해서 그 주변에 교통노선 확충까지도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한 파급 효과가 또 이루어질 거다 보셔야 되고요. GBC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 생산과 고용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본사 이전 외에 기타 시설들, 호텔 업무 시설부터 해서 컨벤션, 공연장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얘기는 기타 업종들의 관계자들이 그만큼 이 지역을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직장인들 증가 또는 그 수요에 따라서 필요로 의한 업체들이 그만큼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겁니다. 이 조건 때문에라도 이 지역에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그만큼 많아진다 보셔야 되고요. 지역공간 개발은 말씀드린 대로 GTX A노선, 또 C노선, 그다음에 GTX와 KTX, SRT 공영 구간 같이 들어가고요. 미래신사선 급행철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이를 이용객들이 그만큼 더욱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상권을 더욱더 크게 만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동대로 통합 개발을 통해서 지하도시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은 7억 2천만 원부터 7억 9천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상가 5억 8천부터 6억 2천만 원까지, 실투자 금액 1억 4천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월세 같은 경우도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6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도 현재 그래도 최소 비율을 봤을 때 2억 8,800부터 3억 1,600만 원까지, 또 월세 투자한다면 4억 200부터 4억 4,4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적인 여건이 우수하죠. 교통, 업무, 인프라 구축 워낙 잘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지역은 어느 누구나 또 탐을 내는 지역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주변보다 높은 임대 시세, 배우 수요가 워낙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률도 그만큼 극대화되는 지역이고요. 강남 최대 개발 때문에라도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거다. 투룸 아파트면서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상품, 이런 조건 때문이라도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점, 이 지역은 앞으로 기대되는 곳이다라는 시그널로 해석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강남구 삼성동에서 방 2개 짜리 아파트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지나는 양지역 역세권에서 상가 찾아보겠습니다. 상가의 가격은요, 약 3억 1,600만 원에서 4억 5,6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매달 월세가 들어오듯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현금 흐름을 창출해 볼 수 있는 상가 만나보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가볼까요? 네, 비주택, 특히 이제 아파트 외에, 특히 주택 외에 상가, 오피스텔 또는 현재 그 주변에 있는 사무실 이런 것들 관심들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지역이 어느 정도 형성된 지역인 지역에 임대료가 꾸준하게 만들어지는 지역들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죠. 현재 강남 양재역을 이용하실 수 있는 3호선과 신분당선 연장선, 또 신분당선 연장선까지 또 연결되겠죠. 그랬을 때 현재 2개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W 역세권이고요. 또 현재 일반적으로 서초 YCO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통해서 그 주변이 또 개발되는 부분도 또 눈여겨보실 수 있고요. 또 GTX 신호선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확정된 노선입니다. 그래서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밖에 없고요. 향후에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됩니다. 강남대로 바로 이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남역까지 또 도보로도 가능하고요. 롯데타운이라든가 재건축단지 또는 삼성과 연결된 또 대기업들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주변이 워낙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가격 상승은 분명히 또 올라올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강남역과 신분당선 양재 이용할 수 있는 강남대로 바로 이면에 있습니다. 그 주변을 보게 되면 신동아, 우성대, 무지개 아파트 같은 경우 재건축 단지가 이제 5천 세대 정도가 현재 입주 또는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라든가 삼성 또 그 주변에 대기업들이 워낙 많이 포진하고 있는 강남대로 특성상 당연히 공실 없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신흥 상권에 있는 사무실이라든가 상가보다는 이미 형성돼 있는 가격 경쟁력이 높지만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비싼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 지역들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강남대로 연결된 현재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라든가 상업시설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에 또 유동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고속버스 터미널부터 강남역 또 양재역 권역까지 권역별로 해서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 주변에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 여력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종 변경, 용도 변경까지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건너편 쪽 서초구청이라든가 양재 일동, 양재 전화구까지 같이 개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서초구청도 실제적으로 복합청사 외에 그 주변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또 용역 발주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는 현재 직장인 구성이라든가 젊은 층들 인구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또 양재시 주변으로 봤을 때 이제 업무 시설과 또 그 주변에 있는 복합 단지가 만들어지는 연구원 단지와 일반 직장인들이 같이 어우러진 지역이죠. 서초 R&D 그 주변을 봤을 때는 삼성, KT, LG, 현대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연결되고 도심청 R&D 복합구역에 휴식, 여가, 교류구역까지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생산, 고용 창출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서초구에서도 가장 큰 면적의 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GTX 신호선은 이제 현재 확정된 노선이고요. 삼성역 다음 역이 양재역이기 때문에 삼성역으로 집중되어 있는 현재 그 주변에 있는 시설들을 양재역까지 이제 확장을 시킨다라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통전 효과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격은 3억 1,600만 원부터 4억 5,600만 원까지 현재 사무실이면서 점포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미 임대가 맞춰진 물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안정적이다 보셔야 되고요. 3천만 원 월 130, 180만 원 정도 현재 임대차가 계약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 2억 2천만 원부터 3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금액도 굉장히 소액입니다. 6,600만 원부터 1억 600만 원 정도면은 굉장히 높은 수익률 보실 수 있고요. 강남대로 직장군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임차 수요가 워낙 풍부하고요. 또 그 주변이 당연히 임차인들이 많은 지역들 당연히 그만큼 공실 위험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역세권 개발 사업담이라도 투자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재 서초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발 사업의 권역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다. 또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수익률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최국세권이라든가 환승역 또 3호선과 신분당선 GTX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이니까요. 안정적으로 투자해 볼 수 있는 상가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무료 1:1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부동산 투자해도 좋을지, 이미 부동산 다 오른 건 아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향후 집값 더 오르는 이유란 주제로 1:1 무료 전화 상담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코로나로 외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전화 상담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고요. 하지만 예약은 필수라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박연수 소장님과 함께한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8월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0.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0.89%로 전월 대비 0.17%포인트 하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8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58.1로 전월 대비 1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전반적인 실물 경기가 악화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 규제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도심지생연구소의 최한희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볼 지역은요. 인기로 따지면 우열을 가리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살짝 공개해 주시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지역입니다.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상권이라서 저녁에 여성분들이 혼자 다녀도 위험하지 않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논현동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변에 개발 호재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게 마무리가 됐을 때 지금도 좋은데 더 지가가 올라갈 지역인 용산구 한강로에서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꾸준한 인기 지역이죠. 강남구 논현동과 함께 새롭게 부상하는 용산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남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최한희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7호선 논현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4억 3,5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여긴 정말 변함없는 인기 지역으로 보입니다.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조금만 관심 있으면 다들 아시겠지만 입지 포인트부터 짚어볼게요. 네, 일단 교통이 너무너무 편한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교통을 먼저 알려드리면 지하철로 보실 때 강남역에서도 굉장히 가깝고요. 또 7호선 논현역 그리고 9호선 신논현역과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도보로 했을 때 한 4, 5분이면 도착하기 때문에 신논현역과 논현역 한 중간 정도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역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강남역을 조금 올라오다 보면 중간에 또 중앙 차선이 있잖아요. 거기에 140여 개가 넘는 버스가 다닙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싶고요. 또 자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강남대로나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외곽을 나가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차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편안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살아가실 때 이쪽은 이제 젊은 층이나 신혼부부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직접 살아가실 때 느낄 수 있는 편의시설이 하나하나 알차게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일부러 우리가 이제 약속을 잡을 때
강남역에서 많이 잡잖아요. 중간 지점도 많이 있고 또 없는 게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부러 나가시는 곳이 바로 강남역인데 그런 곳에서 내가 직접 산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모든 편의시설을 다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강남역 주변에 지금 이 상권 계속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상인분들의 수요도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직장인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큰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직장인분들의 수요 그리고 차병원 사거리를 봤을 때 지금 의료특화지구로 지정이 돼서 계속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인구가 줄어드는 동네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런 다세대 주택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통만 봐도요. 정말 여기 살고 싶다라는 욕심이 드는 지역인 것 같아요. 다들 강남 하는 게 모든 게 몰려있기 때문인데 앞으로의 강남은 어떻게 될 거라 보시나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강남은 이 정도 올랐는데 더 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적으로 그 추이를 본다면 좋은 지역이 더 좋아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강남 쪽은 굉장히 큰 호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가장 큰 호재가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입니다. 정말 오랜 기간의 호재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 특히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호재를 굉장히 꿰고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처음 TV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혹시 있을 테니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것이 어떤 사업이냐면 국제 업무나 전시, 컨벤션, 스포츠, 문화 이런 마이스 산업을 성장시키자라는 의미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을 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안에서도 핵심 사업 중에 하나로 여기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무리가 됐을 때는 그 안에 굉장히 큰 야구장도 들어가고요. 또 숙박시설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일부러 와서 그곳에서 모든 것을 한 번에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어서 국제 비즈니스 교류의 핵심 공간으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좀 주목하셔야 될 것이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 GBC 빌딩이 105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05층에 많은 이제 직장인분들이 생활을 하는 공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직장인분들이 그곳에서 이제 거래처로 옮기시면 그곳에서 당연히 직주 근접의 깨끗한 집을 이제 마련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지역의 잠재적 수요층이 더욱더 탄탄해지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과 좀 연관을 해서 영동대로 이제 개발 사업도 좀 짚어드리겠는데요. 영동대로 지하 공간이 복합 개발이 되면서 이곳이 굉장히 큰 규모로 변합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버스 환승할 수 있는 환승센터 들어가고요. 철도, 통합, 역사, 그리고 공항터미널, 시민 편의 공간까지 하나하나씩 잘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무리가 됐을 때는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환승을 하러 또 기차를 타러 버스를 타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유동인구만 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럼 그런 분들이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도 많이 생길 것이고 고용 창출도 일어날 것이고 주변이 더욱더 활성화되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9호선의 활성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은 사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황금 노선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9호선이 지나가는 그 지가가 굉장히 빠르게 오른다라는 말이 있듯이 9호선 옆에 있는 매물을 굉장히 많이들 원하십니다. 그런 곳은 과거를 이제 유추해 봤을 때 그런 곳에 집을 샀을 때 굉장히 빠르게 좀 많이 오르더라라는 이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9호선이 굉장히 가깝게 4, 5분에 인접을 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한 단계 또 연장이 된다면 더블 역세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하철의 호재는 내가 처음 매물을 구입할 때 굉장히 바로바로 이제 흡수가 될 수 있는 호재잖아요. 그런 것을 주목해 보신다면 지금 이 지역은 계속적으로 더 지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많은 지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호재에 있어서도 이미 많은 곳이 더 많아지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뭐 서울 부동산 알아보시면 강남구 논현동 한 번쯤은 다들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가격이 장벽이 되는 곳이잖아요. 투룸 시세 어떻게 돼요? 네, 주변에 이제 따져보시면 강남은 들어가고 싶은데 금액 때문에 되게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주변 시세 대비 조금은 저렴한 금액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시세 말씀드리면 매매가가 4억 3,500에서 한 4억 5천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시 3억 1천에서 3억 5천입니다. 실투자금은 1억 원에서 한 1억 2천 정도 예상되고요. 월세를 보면 월세가 굉장히 잘 나오는 곳입니다. 일단 보증금 3천에 월 120에서 14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대출은 한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 받아보신다고 예상을 해보실 때 실투자금의 2억 1,500에서 한 2억 3천만 원 정도 투자하시면 되는 지역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팀장님께서 주변 시세 알아보시고 가져오신 정보라고 합니다. 가격 상담은 02-3153-2668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여기 뭐 7호선은 물론이고 강남권 안에서 황금노선, 9호선도 누릴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일단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교통이 너무 좋다. 교통의 호재가 또 남아있다라는 면에서 지금 투자해도 향후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분당선 영장 구간이 개통이 되면 이제 신논현역이 더블 역세권이 돼서 근데 임대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교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땅이다라고 느끼실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테헤란로 직장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굉장히 많은 임대수요에서 임대수요가 차고 넘치는 곳이다라는 것. 그래서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테헤란로는 정말 많은 직장인분들이 다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직장인분들은 회사와 먼 곳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요즘에 또 워라벨이라고 해서 정말 내가 저녁에 있는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직장과 집과의 거리를 최대한 좀 짧게 가져가시려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직장인분들이 가까이 있는 곳에 있는 매물이라면 계속적으로 그런 수혜를 보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차병원 사거리 쪽도 굉장히 수요 많고 테헤란로도 많고 강남역도 많고 수요는 계속 넘치는데 신축은 계속 지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한정돼 있고 땅값이 또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아주 깔끔한 신축의 다세대 주택은 계속적으로 좀 직장인분들에게 인기가 있을 매물이 될 것이라는 면에서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인프라는 기본이고요. 교통 호재 아직도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나보는 투룸이었고요. 다음 지역 용산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이번에 가볼 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인데요. 4호선, 6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삼각지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4억 4천만 원에서 4억 6천만 원 예상되네요. 요즘 정말 인기 최고라고 하셨어요. 요즘 들어서 더 자주 들리다 보니까 아니 용산 왜 이렇게 인기 많은 거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입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용산은 정말 핫한 것 같아요. 막 상담 오시는 분들도 용산 지역만 알아봐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요즘에 용산의 인기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릴 지역은 초역세권 매물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역으로 좀 살펴보시면 4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이 삼각지역에서 도보로 1분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나가면 거의 바로 있는 매물이다. 너무너무 가깝다. 초초 역세권이다. 라는 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큰 물건이 되겠고요. 주변을 좀 살펴드리면 한강이 또 바로 인접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조망권 안에 있는 매물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한강이 가깝다라는 것은 내가 걸어서 한강을 갈 수 있는 위치가 굉장히 짧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강을 걸어가서 한강 이촌공원에서 운동을 하시기에도 산책을 하시기에 힐링을 하시기에도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골목을 들어가다 보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주거지도 되지만 조금 이제 바깥을 들여다봤을 때는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직주 근접 수요를 받아들이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상가 지역 나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상권도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뭐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고요. 조금만 가면 또 이태원이 있기 때문에 쇼핑을 하시다든지 여러 가지 먹거리들 찾으시는 분들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활성화된 지역이 굉장히 많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입지 조건이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보면 거의 서울의 중심쯤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차를 이용하시든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든 강남이나 뭐 종로나 여의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출퇴근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이쪽에 살고 싶은데 난 직장이 그쪽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대체 주거지로도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쾌적한 동네에서 내가 생활 편의시설을 잘 누리면서 나중에 투자 가치도 있는 동네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서울 안에서 일단 물리적으로도 위치가 중심이니까요. 한강 가깝죠. 이태원, 강남 그리고 여의도 다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충분해 보이는데 용산 소식이 자주 들리는 게 이제 개발 소식이 본격화되는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네, 이제 용산이 개발 호재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고 계속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이제 투자자로서는 미래 가치를 미리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래 가치 면에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너무 좋은 곳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고요.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이곳에 주목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호재는 용산 정비창 호재 소식인데요.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접해 보셨을 거예요. 이곳에는 8천여 가구의 이제 아파트가 들어간다라는 소식을 들어보셨을 텐데 용적률도 좀 좋게 해서 더 많은 가구가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 부지 자체가 굉장히 넓고 8천 세대라는 가구가 어마어마한 가구 수입니다. 그렇게 8천 세대가 들어가게 되면 주변이 너무너무 많이 변할 것이 미리 예고가 된 사업이고요. 상업시설도 생기게 되겠고 그 사람들이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는 많은 시설도 쾌적한 시설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곳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고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에게도 이 용산 정비창 개발 소식은 큰 호재로 다가올 소식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남 뉴타운 재개발 추진 소식인데요. 정말 단군 이래 가장 큰 재개발이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서울에서 가장 좋은 땅이라고 불리우는 이 한남동에 그것도 고급 아파트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고급 아파트의 이미지는 있지만 이것이 이제 드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아파트로 단지로 형성이 돼버리면 그 동네 자체의 이미지가 완전히 더 바뀌고 그리고 집가 상승도 좀 견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재개발 소식도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세 번째는 한남동 고가 아파트 관련 지금 지역이 수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남동 중심가는 너무너무 비쌉니다. 정말 내가 평생 돈을 모아서 그걸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비싸고 집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이 투자처로 찾는 곳이 그곳의 수혜를 받으면서 내가 직접 살아가면서 나중에 집가도 좀 상승할 만한 곳을 찾으시거든요. 그런 곳이 바로 지금 삼각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수혜는 그대로 받으면서 주변 편의시설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그쪽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으로 살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분들이 대체 주거지로 좀 선택하시는 곳이고요. 한남 뉴타운 정도가 이제 개발이 되고 지금 한남도의 고가 아파트들이 많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수혜를 받을 지역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산 민족공원 개발 소식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녹지 시설이 서울 중앙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이 녹지 시설을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감이 많은 사업이고 이것이 하나하나씩 변형이 된다면 그쪽에서 살고 계신 분들도 너무 쾌적한 환경에 살고 계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 동네의 이미지는 좋아지면서 집가 상승은 좀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인기가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용산만 알아봐 주세요라고 전화를 많이 받으신다고 하는데 또 용산 안에서도 초역세권 1분 거리라고 하니까 가격 대체 얼마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투룸 시세 어떻게 돼요? 네, 일단 투룸 시세를 주면 살펴보시면 계속 요즘에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너무 불안하다, 계속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좀 주변 시세 대비 아주 좋은 가격으로 나온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매가는 4억 4천만 원에서 4억 6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매물이고요. 전세 시 1억 7,500에서 1억 8,500입니다. 실투자금은 한 2억 6,500에서 2억 7,500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 용산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르는 가격 보고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산에서 투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지금이라도 빠르게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고요. 자, 인기가 가장 많은 지역이니까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용산의 포인트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용산은 정말 미래 가치가 가장 우수한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호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게 작은 호재가 아니고 정말 호재가 일어났을 때 주변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칠 호재들이 하나하나씩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가 됐을 때는 지금도 부촌이지만 더욱더 부촌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괜찮은 땅이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좀 가서 임장 활동 해보시고 선점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서 소개해드렸던 한남 뉴타운이 굉장히 큰 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마무리가 됐을 때 일대 동반 가치 상승을 꼭 볼만한 지역이 이 삼각지 지역이다라는 면에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4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에서 1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정말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교통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공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직장인분들은 또 교통 굉장히 많이 보시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지하철과 초초초 역세권이라는 면에서 강력하게 좀 추천을 해드릴 수 있고 공실 염려를 갖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소중한 목돈 들어가는 만큼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 있다면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이제 내가 매물이 괜찮다라고 이제 TV를 보면서 느끼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 몇 번의 임장 활동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랑도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으시고 직접 혼자 가셔서 주변을 둘러보시는 작업도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내가 느끼는 거랑 또 TV에서 말하는 거랑 다를 수가 있잖아요. 직접 임장 활동을 해보시고 몸으로 느끼시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분석을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해보시면 좀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관심 있으시다면 팀장님과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큰 호재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용산구 한강로 2가에서 만나보는 투룸이었고요. 알찬 시간 만들어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최한희 팀장님과 함께한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 상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풍성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